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한 왕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목소리에 호기로움이 묻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러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최고의 전사들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 어둠 속의 공작에 내몰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거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오프닝에서 전해주신 바로 그 소식입니다. 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오늘 오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을 상납한 혐의와 검찰의 여론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모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고요. 예. 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로,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로 적시돼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소식 전해드리면요. 네. 검찰이 오늘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오프닝에서 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육성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네. 이 육성 중에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을 강조를 했는데 네. 왜일까요? 사실 이것도 좀 짚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일이 있고 나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묻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라고 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는 것 같은데, 이건 뉴스웨이브 말미에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오늘 예정됐던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 처리가 이틀 뒤인 모레, 그러니까 10일로 미뤄졌습니다. 네네. 앞서서 방송문화진흥회 여권이사 5명이 지난 1일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하고 또 부당 정보 징계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했고 MBC 파업 장기화 방치 등을 이유로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권을 박문진 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네네. 박문진이 오늘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전에 임시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김장겸 사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또 고영주 전 이사장과 야권 측 이사 3명도 태국에서 열리는 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의가 정회됐습니다. 네네. 김장겸 사장이 이사회에 사실 참석하기 위해서 오전 9시 55분쯤에 이사회가 열리는 여의도 한 빌딩에 도착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MBC 노조원들이 몰려와서 MBC를 망친 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아직도 사과 안 하시냐, 이렇게 거세게 항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 사장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으면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발길을 돌려서 돌아간 겁니다. 네네. 여권 추천 이사 최강욱 이사가요. 언론과 MBC 구성원들의 질문, 항의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나간 거지 못 들어가게 막은 것은 아니니까 네. 김장겸 사장에게 다시 이제 오라고 재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 사장이 회의장 출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면으로 여권 이사들이 주장하는 자신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MBC 조합원들은 김장겸 사장의 해임을 요구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해임을 결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김장겸 사장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계속 가주세요. 네, 오늘 이제 그래서 박문진 회의장의 자세한 상황 좀 궁금하실 거고, 게다가 네. 이제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심사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내일 영장실질 심사가 네.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짧게 한 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이 불신임됐고요. 이에 따라서 새로 이사장이 된 이완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들어보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이완기입니다. 해임 결의안 처리가 10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그 연기 예. 결정적 사유가 김장겸 사장 불출석, 이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꼭 불출석은 아니고요. 네. 오늘 뭐 사실 임시이사회에서 많은 이사들이 참여를 해서 네. 직접 그 김장겸 사장의 소명도 듣고
또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충분하게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해임 결의를 했으면 했는데 네네. 다른 이사분들도 참여를 네 분의 이사분들이 참여를 못했고 예예. 또 김장겸 사장 스스로도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예. 소명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네. 했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충분히 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소명서 11페이지짜리 소명서는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소명서로도 가름할 수 있는 거죠? 절차상으로는. 물론 절차상으로 가름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게 중대한 사안이고 네네. 또 국민들이 또 알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김장겸 사장의 주장이 뭔지 그리고 이제 해임 안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예. 그런 것을 소상하게 좀 물어보고 네. 이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절차를 한번 더 밟을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10일로 연기가 됐는데 10일에 개최가 되면 구 여권, 현 야권 추천 이사들이 참석을 하는 겁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현재 그 세 분의 이사들은 이제 출장을 가 있는 상태고, 예예. 해외 출장을 가 있는 상태고, 그분들이 해외 출장 일정이 네. 태국에서 이제 9일날 세미나가 있는데, 예. 세미나가 다 이제 9일로 마감이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일정들은 뭐 여흥을 위한 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흥. 예예. 그래서 세미나가 마감이 되면. 당일날 좀 일찍 귀국을 해서 예. 10일날 임시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이런 요청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럼 10일 날도 현 야권 추천 이사들이 참석을 안 하면 이때는 그러면 해임 결의 들어가는 겁니까? 그때 그거는 이제 뭐 그때 가서 이제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뭐 저는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굉장히 시급한 일이고 네. 지금 방송 파행이 계속되고 있고 예.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MBC 정상화가 굉장히 시급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사회를 열었지만 네. 이틀 뒤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사회를 이제 이틀 뒤에 다시 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한편으로 뭐 사장의 어떤 거치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또한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의 이사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현 야권 추천 이사들이 자기들이 빠진 상태에서 해임 결의는 무효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뭐 굳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거치면서 하루 이틀 당길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또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그런 야권 이사들의 주장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법적 절차로는 그 방문진의 과반수 그러니까 5명의 이사들이 같이 함께 발의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거기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세 분의 이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야권 이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방문진이 뭐 야권 이사, 여권 이사 이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런 용어 자체도 없는 거고. 네네. 근데 그러한 주장들은 굉장히 정파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뭐 김장겸 사장은 아무튼 소명서에서 자신은 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제작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이건 이사회의 이제 그 판단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국정원하고 공모를 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이런 행위를 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바로 이것인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법원에 의해서 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뭐 김재철 전 사장의 사법 처리 문제를 뛰어넘어서 방송계 전체, 특히 경영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뭐 7,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서 있었던
그 방송의 어두운 역사가 이제 계속 되풀이고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당시에도 이제 뭐 오공 정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뭐 안기부에서 개입하고 거의 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제 방송을 장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이런 상황이 드러났다는 것은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이번에 그 검찰이 정말 그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진실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네.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완기 박문진 이사장의 이야기 잠깐 들어봤는데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있게 되고 네. 이 사회는 모레로 연기가 됐다는 그렇습니다.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방안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계속 확인했죠. 네. 오늘 국회 연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요. 네. 특히 국회 연설에 앞서서 원래 예정이 없던 DMZ를 깜짝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요. 네. 그런데 이제 기상 문제로 무산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하는데 네.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의 말을 들으면은 사실 그 DMZ 방문이 아시아 순방 시작되기 한참 전에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연막을 쳤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깜짝 이제 이벤트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하려고. 네, 그리고 오늘 국회 연설에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찬사를 보냈는데요.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뭐 인권 유린 사례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네네. 북을 뭐 악당 체제로 말하는가 하면 중국,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인 이행과 더불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지금의 정부는 과거와 다르다면서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네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으로 출국을 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7박 8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네. 문 대통령이 어제 발언을 했잖아요. 중국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과 더 균형 있는 외교를 할 수 있는 뭐 다자 외교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고요. 네. 특히나 그 이번 순방 중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중 네. 정상회담도 상당히 중요한 회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5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조두순의 재심을 다시 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조두순은 지난 2008년이죠. 8살 여자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서 12년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입니다. 네. 3년 후면 이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소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조두순의 출소가 두렵다고 한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재심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뭐 새로운 증거라든지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 조건 아래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그렇죠.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재심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재판 당시에 사실 검찰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원은 조 씨가 술에 취해서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보고 12년형을 선고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 K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 뉴스웨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 기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오늘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네네. 대체적으로 무난했다 이런 평이 나오는데요.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사생활이나 도덕성에 결정적 하자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야당인데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인지 양심적 병역 거부, 뭐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그런 견해를 묻는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다만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의 창립 멤버라는 점과 또 사법기관이 유 후보자의 장인인 민경갑 화백의 그림을 이제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는 그 최근의 청문회 중에서는 참으로 조용을 했던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난했던 말할 수 청문회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병헌 청와대 민정수석 측근에 이어서요. 또 현 정부 핵심 인사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무수석. 네. 네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네네. 지난 19대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문재인 당시 그 후보가 참여하는 프리허그 행사를 열었는데 이때 문 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배경음악으로 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 음원을 내보낸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네, 조금 전에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요. 어제도 검찰이 금품 횡령 혐의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체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네네. 검찰이 현 정부의 청와대 핵심 인사 측근에 대해서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전 수석의 전 그 보좌진은 2015년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 협회에 롯데홈쇼핑이 후원한 3억 원 중에 1억 1,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강 전 사장 등은 전 수석의 비서관에게 이제 봐달라면서 이제 찾아갔는데 전 수석이 당시 그 회장으로 있던 협회에 거액의 후원 요구를 받고 액수가 너무 많아서 3억 원으로 절충했다. 이런 진술을 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의혹이 지난해 9월에 이미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예. 검찰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와 관련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강전 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강형구 전 그 롯데홈쇼핑 사장을 조사하면서 비자금의 일부가 e스포츠 협회의 후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예. 당시에는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아서 네. 전 수석과 측근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검찰이 이미 1년 전에 제기된 의혹을 왜 다시 끄집어냈을까요?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말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한편에서는 전 수석 측근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청와대 하명 수사, 표적 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사 대상에 여권 인사도 이제 포함시킨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내놓습니다. 지금 이제 그 비난 여론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구색 맞춘 거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요, 이번 수사를 얼마 전에 이제 투신에서 숨진 변창훈 검사 사건의 파장과 연관 짓기도 하는데요. 네. 변 검사의 죽음으로 공경에 빠진 검찰이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려고 전 수석 측근의 수사를 꺼내들었다는 건데요. 네. 어제 뉴스 해부에서도 이제 짚어드렸는데 변 검사의 죽음을 놓고는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은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됐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검찰 내에서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억울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이제 진실이 정말 뭘지 궁금해지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변 검사의 그 자살 파문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 수사다. 이런 주장은 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 두 사안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네. 시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전 수석의 전 보좌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이 변 검사의 죽음으로 검찰 내 분위기가 어지러운 가운데 청구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변 검사가 극단적으로 이제 투신을 했을 때가 6일이었죠. 그제 오후 2시 30분쯤이었습니다. 예, 오후였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 수석의 전 비서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체포영장이 청구된 시점은 이제 언론에서 이제 6일 오전이라고 보도를 해서 제가 정확히 언제인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같은 날인 6일 오전 9시쯤에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수석 측근에 대한 수사가 변 검사 사망에 대한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물타기용으로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면 선후 관계가 뒤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 검사의 어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이제 움직였어야만이 이 물타기라고 하는 추측이 성립이 되는 건데 네. 오히려 영장 청구는 그 전에 이루어졌다. 오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선후 관계가 완전히 그러면 뒤집어졌다라고 하니까 물타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지적은 성립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 뉴스웨이브 끝나는 대로 여권 의원 한 분 연결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아람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